안녕하십니까. QPS실 유지선입니다. 오늘은 낙상 예방활동 직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께서라면 어떤 표지판인지 바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낙상 주의 표지판입니다.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이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한 환자가 혼자서 워커를 가지고 복도를 보행하고 있었는데 신발이 헐거워서 걸음걸이가 꼬여버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가 아니어서 낙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는데요. 낙상이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인 자세 변화로 몸의 위치가 원래보다 낮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든 사례에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낙상 예방 활동 교육 목차입니다. 1. 낙상 평가. 모든 환자가 입원하면 낙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언제 낙상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체 환자 대상 낙상 예방 활동. 일반적으로 낙상 예방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낙상 고위험군 환자 대상 낙상 예방 활동. 낙상 평가를 통해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어떤 낙상 예방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낙상 발생 시에 보고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낙상 예방 활동은 어떻게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상 평가.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해당 의료기관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보바스 스케일입니다. 보바스 스케일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입니다. 보바스 스케일은 나이, 낙상 과거력, 활동 수준, 의식 상태, 의사소통, 위험 요인, 관련 질환,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점수 합계가 1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입원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초기 평가로 낙상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평가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재평가라고 하고요. 정기적인 재평가와 비정기적인 재평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초기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게 되고요. 비고위험군은 분기별로 1회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에 재평가를 하게 되고요. 비고위험군인 경우에 분기별로 1회이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에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재평가는 전동 시에, 그리고 발작이나 알코올 선망 같은 주요 상태 변화 시에, 그리고 항고혈압 약물이나 항전간제, 이뇨제 같은 낙상 고위험군 의약품이 초기 투여된 후에 1시간 이내에 재평가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낙상 고위험군 의약품은 의료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재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낙상평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낙상 예방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낙상 예방 활동을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직원이 해야 할 내용, 그리고 시설과 환경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은 침상 안정 시에, 일상생활 시, 화장실 욕실 이용 시, 낙상 사고 시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입니다. 침상 안정 시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 장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운 곳에 두도록 하셔야 하고,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환복을 하기 위해서 침대 위에서 그대로 일어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꼭 교육해 주셔야 하고요.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두어야 하는 거 중요하고요. 환자분들께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시지만 중요하다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시에는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셔야 하고요. 간혹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환자의 신발을 신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관찰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동할 때는 꼭 직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 경사로 이용 시에는 안전바를 잡고 걸으셔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 보조기구 사용 방법을 올바르게 교육해 주셔야 하고요. 워커나 지팡이도 있겠고요. 휠체어도 이용 시에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셔야 하고요. 화장실 갈 때 특히 나이트 근무번에 가장 많이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갈 때가 가장 흔합니다. 이럴 때 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하고요. 바닥 밀기 주의하셔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 목욕하지 않기. 선생님들께서 목욕을 시키실 때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하시고 샤워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족한 물품을 가지러 이동하는 사이에 환자분들은 혼자 계시게 돼요. 환자를 혼자 두고 오지 않게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변기에서 앉거나 일어날 때 안전바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도 낙상사고 발생 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복도에 물기가 있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직원 교육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동 생활 시, 휠체어 이동 시, 환자 운반카 이동 시, 침대 이동 시, 구급 이동카 이동 시에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동에서는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은 낙상 예방 지침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받는 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어지러움증 같은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하여서 조절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바이탈 사인을 잘 관찰하셔서 체액성 저혈압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간호 수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침상 난간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운딩 시에는 낙상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 점검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상 난간도 라운딩 시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휠체어 이동 시에는 승하차 시에 반드시 발판을 접고 잠금 장치를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발판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판을 접고 잠금 장치를 고정한 후에 앉거나 일어서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 환자가 갑자기 일어서려고 한다거나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자를 잘 관찰하고 교육하셔야 되고요. 경사로는 휠체어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동. 경사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휠체어 바퀴에 손가락이나 담요, 옷자락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자 이동카 이동 시에는 이런 환자 이동카 많이 보셨죠? 어떤 의료기관에든지 다 있고 스트레처카라고도 부릅니다. 환자가 승하차 시에는 잠금 장치를 고정하시고요. 사이드레일 항상 올려주셔야 되고 팔다리가 이동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실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대로 이동 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퀴의 잠금 장치는 항상 침대는 아까 잠가 둬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동 시에는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동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다시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팔다리가 침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좁은 공간에 이동하실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급 이동카 이동 시에는 승하차 시에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많이 보셨죠? 구급차에 들어가는 이동카에는 이렇게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죠. 환자의 팔다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급 이동카의 경우에는 원내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철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 주의하시고 또 구급차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구급차의 바퀴가 접혔다가 펼쳐지는 거 선생님들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갈 때는 이 다리가 접혔다가 나올 때는 다시 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할 경우에는 이 바퀴가 펼쳐져서 바닥에 착지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낙상 지침, 그리고 직원들이 지켜야 할 낙상 지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시설과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관리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해야 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병실 내에 호출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는 턱이 없어야 됩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문턱이 설치되어 있죠. 의료기관 안에서는 모든 경로에 턱이 없어야 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타일이 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트나 테이프를 보완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이나 샤워실에는 낙상 주의 표지판이 항상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요. 복도나 계단 경사로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야 하고 낙상주의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나 이동침대 워커 같은 보조기구에는 낙상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맥주사를 걸어두는 무빙폴대에도 낙상주의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환자가 이동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도록 환경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활동 시간에는 밝게, 야간 시에는 수면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어둡지 않도록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환경관리는 특히 어두운 나이트번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 낙상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에게는 어떤 낙상 예방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인지 직원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에게는 어떤 예방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병동이 아닌 그 외에 낙상 발생이 가능한 장소도 있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어떤 낙상 예방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환자 인식 밴드를 분홍색으로 해서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지침은 다르겠지만 환자 인식 밴드를 일괄적으로 같은 색깔을 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로 공유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낙상 조끼나 환희를 다르게 해서 구분하는 방법도 구분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침상에 낙상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병동에서 낙상 고위험군 관리 대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단으로 낙상 고위험군 낙상 예방 활동을 별도로 하게 될 때 이 명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 후에는 기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동이 아닌 낙상 발생 가능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보통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외래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 환자들에게 고위험군 낙상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행장애,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들, 그리고 처치대를 오르내리는 환자들 고위험군으로 보고 낙상 예방 활동을 하게 되고요. 침대나 휠체어로 이동한 환자도 고위험군 낙상 예방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동 환자들도 외래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도 해당 부서에서는 고위험군에 준하는 낙상 예방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조치, 낙상사고 보고. 낙상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의식, 바이탈 사인, 동통 부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의에게 보고하시고 적절한 처치를 하시면 되고요.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원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원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록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상사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낙상을 목격한 직원이나 해당 근무 책임자는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QPS실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낙상한 상황을 확인한 직원이 없다면 주위 환자나 해당 환자, 다른 보호자
이런 분들에게 상황을 물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데이터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차트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낙상 예방 성과 관리는 QPS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낸 낙상 발생 보고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 지표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 활동도 하고 직원 교육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선 활동으로 조명 교체를 LED로 바꾼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상 표시지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기도 했고 직원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 결과는 QPS위원회에 보고하고 부서장이나 게시판, 회람 등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면은 병원 게시판에 QI 보고서라거나 낙상 발생이나 욕창 발생 지표 결과가 게시된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을 정보 공유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상평가. 낙상평가는 정기적인 재평가는 고위험군 월일에, 비고위험군은 분기별로 1회 시행하게 되고 비정기적인 재평가는 전동시 주요 상태 변화, 낙상 발생, 낙상 고위험군 의약품 초기 투여 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보바스 스케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총점이 1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전체 환자 대상 낙상 예방 활동. 환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호출 장치 사용법, 침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기,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안전바 잡고 걷기,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가기, 혼자 목욕하지 않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기, 이동 시에는 직원 동의하기, 낙상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발생 시에는 보고하기.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환자에게 교육하셔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 대상 낙상 예방 활동. 낙상 고위험군은 인식밴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낙상 조끼나 환희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식밴드를 분홍색으로 착용시켜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침상에 낙상주의 표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군 관리대장을 따로 관리해서 낙상 예방 활동 후에 기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동이 아닌 외래 검사실, 치료실에서의 고위험군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낙상 예방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보행장애,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 처치대에 오르내리는 환자,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하는 환자, 그리고 입원 환자 중 낙상 고위험군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위험군 낙상 예방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 발생 시 보고와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낙상 발생 시에는 환자 상태를 살피고 의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 성과 관리. QPS실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출하신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낙상 발생 보고율을 분석하고 지표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 활동,
직원교육, 직원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상 예방활동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